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의 일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빼씨의 행복여행. 자, 일단 이 꾸빼씨는 정신과 의사로 나오는 인물이었죠.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인물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인물이 나올 때는 이렇게 네모나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인물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해 가면서 그리고 인물의 특성 등을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글을 쓴 작가가 프랑스아 르로르라는 사람인데 이 작가가 실제로 정신과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이 정신과 의사 일을 하면서 겪은 그런 환자들의 모습 혹은 자신이 겪었던 그런 갈등 등을 이제 한 편의 소설로 녹여낸 거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겪은 일을 실화를 바탕으로 상상을 가미한 소설을 창작해내는 것을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전적이다라는 것은 우리 자서전을 쓰는 걸 생각하면 돼요. 자서전은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을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솔직하게 써낸 수필이라면 이 자전적 소설은 내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때의 그 경험에다가 어떠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재구성을 해낸 그런 소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이 실제 경험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이제 작품마다 달라지게 되겠죠. 자, 또한 두 번째로 꾸빼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제목이나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소설은 여로형 소설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로형이라는 것은 여행의 경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여정, 여행의 경로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소설을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꾸빼씨도 행복을 찾아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여로형 소설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시간이긴 하지만 자전소설, 여로형 소설이라는 개념을 좀 챙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파리 중심가에서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빼씨. 그는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치료를 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으며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는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 긴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하여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자, 아무래도 정신과 의사니까 환자들을 치료해 주면서 자신의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역시 행복하지 않음을 깨닫고 뭔가 일상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겨운 현실에서 잠깐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의 과정에서 여행 초반에 노승, 이제 늙은 나이가 든 승려라는 뜻인데 그 노승을 만나고 자신의 나머지 여행을 마치고 여행이 끝날 무렵에 다시 한번 노승과 재회를 해서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은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소. 노승이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빼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꾸빼의 기억 속에서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꾸빼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 적었다.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인 초고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 여기서 고매하다라는 뜻은 인격이나 품성이 높다, 높고 빼어나다라는 뜻이죠. 기나긴 수련을 거친 노승을 이제 고매한 경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얼룩투성인 초고. 초고는 처음 초자에 원고 고자를 써서 처음 쓴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초고를 고쳐 쓰는 것을 퇴고라고 하죠.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 그늘에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가 태양 아래 다시 빛나기도 했다. 이런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 노승에게 자신이 적은 행복에 대한 배움 목록을 보여주니까 노승이 유심히 살펴보면서 읽어 내려가죠. 자, 배움의 목록들 우리도 한번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자,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은 이 배움의 목록이 어떠한 경험에서 따온 건지 알 텐데요. 선생님도 예전에 본 영화라서 기억이 거의 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영상을 보니까 자, 이 첫 번째 배움은 그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그 사업가를 보면서 이제 깨달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배움은 행복은 뜻대로 뜻밖에 찾아온다. 이건 어떤 행복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쵸? 행복은 뭔가 멀리 찾으러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학습일지 적어준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상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잘 적어주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인데요. 그 순간순간에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배움.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어떠한 권력이나 인정 같은 것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속을 걷는 것이다. 자, 행복은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이다. 행복한 순간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행복에 있어서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아무리 혼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 인간관계, 주변 관계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조금 쓸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행복은 자기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열 번째,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렇게 많이 공감이 가는 행복의 배움들을 우리 꾸페씨가 써서 제출했는데요. 자, 노승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노승이 어찌나 집중해서 꼼꼼히 목록을 읽는지 이상하다는 인상마저 들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노승은 삶에서 꾸페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늙어서는 대부분 시간을 명상을 하며 보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 정신과 의사의 행복에 관한 작은 배움을 읽는데 깊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쿠페는 환자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을 때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 그만큼 깊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는가 자문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배움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라.
자, 우리 영화 초반에는 꾸빼씨가 환자들을 대할 때 되게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지겨우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노승은 자기 자신에게 그만큼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감동을 받은 거겠죠.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깊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문이라는 것은 자문자답할 때 그 자문인데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자가 달라서 동음이의어가 되겠죠. 자, 이때의 자문은 전문가에게 어떤 조언을 요청하다라는 뜻의 자문입니다. 그래서 뭐 인사자문위원회, 자문기구다. 자, 이런 얘기들을 신문에서 종종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두 가지 의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침내 노승이 읽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꾸빼에게 그것이 목록의 원본인가를 물었습니다. 원본이 적힌 수첩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자, 이거는 진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냥 꾸빼가 내민 목록만 보고 그냥 넘겼을 수 있는데 이 스님은 이 꾸빼의 그런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자 꾸빼는 주저하며 말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로. 자, 그러나 노승은 웃으며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래서 꾸빼는 할 수 없이 수첩을 내놓았다. 노승은 다시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첩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가끔 미소를 지었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미소는 비웃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진정으로 만족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꾸빼가 보기에 노승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을 갖고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물을 보는 좋은 방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왔던 이 관심을 깊게 기울이는 것,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다시금 노승은 읽기를 마쳤고 또다시 수첩의 목록을 살펴본 뒤 말했다. 당신은 정말로 마음 공부를 훌륭히 해냈어요. 이 모든 배움은 훌륭해요.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군요. 꾸빼는 기뻤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다. 노승이 새로운 정보나 가르침, 아니면 행복에 대한 훌륭한 이론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노승은 미소를 지은 채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덧붙여 말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한 바퀴 걷고 옵시다. 이 부분에서 노승은 꾸빼 씨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지 않고 평가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뜻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꾸빼는 어쨌든 자기가 해낸 것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기쁘긴 했지만 동시에 약간 실망스럽기도 했대요. 아직까지도 자신이 언제 행복한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신이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확실에 차 있으면 노승에게 어떤 가르침을 갈구할 이유도 없잖아요. 자, 그렇게 약간 실망의 빛을 내비치니까 노승은 산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둘이 나간 산책의 장면 읽어볼게요. 바깥 풍경은 실로 경이로웠다. 산과 바다와 하늘이 동시에 보였다. 장엄한 초록으로 눈부신 날이었다. 그 풍경 속에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멎고 충만감이 느껴지는 절대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한동안 말이 없어지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꾸빼는 높은 경지의 노승과 단둘이 있다는 것에 조금 주눅이 들었고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승이 지금 원하는 건
꽃배와 어떤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자, 아까 노승이 꽃배에게 날씨가 좋으니까 한 바퀴 걷고 오자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의 의도를 꽃배 씨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런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노승의 의도는 아름다운 행복의 순간을 직접 경험시켜주고 싶어서겠죠. 이윽고 노승이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정한 지혜. 자, 이때의 지혜는 그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가리키는 거겠죠. 진짜 행복은 이 풍경 속에서 한순간에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깊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은 행복이란 것이 어떠한 그런 구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태,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고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이란 것이 어떠한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외부 세계에 꽁꽁 숨겨져 있다면 선생님이 10개를 숨겨 놓으면 10개를 다 찾고 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보물을 9개를 찾으면 나는 1개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행복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행복을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내부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그런 감정인데요. 자, 이 아리송하게 들리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꽃배는 문득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사원 앞에 서서 구름과 태양과 바람이 한순간 산과 어울려 논이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꽃배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것보다 새로운 배움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자, 여기에서 꽃배가 찾은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나옵니다. 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꽃배는 깨닫게 된 거죠. 역시 노승다운 가르침이었다. 노승은 침묵 속에서 꽃배에게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었다. 자, 노승이 몸소 체험을 통해서 느끼게 해준 행복에 대한 깨달음은 자,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러한 진리는 노승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온 하나의 진리였대요. 자, 그것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나 추구마저 잊어버리고 행복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생각조차 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자, 저절로 얻어지는 근원적인 행복감이래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생각을 멈추고라는 의미가 지금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내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은 순간에는 그만큼의 좌절감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행복이라는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달성이 되지 않는지 그것에 따라서 전전긍긍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아예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조차 잊어버리고 그냥 현재의 나 자신이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이 순간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인간은 그런 깊은 만족감, 근원적인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진리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옛날의 깨달음을 사자성어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자연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 그쵸? 바로 물아일체의 경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물아는 자,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 물건 할 때 그 물, 사물 할 때 물이고, 그 다음에 자 할 때 그 아자죠. 그래서 사물과 내가 일체, 하나가 된다. 외부 사물과 나의 그런 정신작용이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일체감, 완전한 충만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가하는 친구들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정신수련을 하는 방법 중에서 자, 명상이 최고의 훈련이자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생각에 짓눌리거나 그럴 때면은 가만히 눈을 감고 그냥 내 지금 귀에 들려오는 소리, 그 다음에 나 자신의 호흡, 이런 호흡의 흐름을 느끼면서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잠깐 동안 그 뇌의 사고를 정지시키면은 진짜 뭔가 고요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산책을 진짜 좋아하고 울적할 때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자연 속을 거닐면은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치면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그 한순간에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순식간에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 주변 환경 탓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불행하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노승은 지금 어떠한 그런 욕망이나 의지 자체를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때 얻어지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근원적인 행복이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자,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러한 행복은 자주 찾아오지 않지만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었다. 끝배는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노승의 웃음이 바로 그 근원적인 행복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느꼈다. 자, 그래서 노승이 순간순간 웃으면서 살아가듯이 자, 우리도 일상의 소중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노승의 입을 빌려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작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정리하면서 이 주제통합절 읽기에서 두 번째 글에 해당하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복론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생각을 멈추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 즉,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 그래서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것. 자, 이것이 근원적인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가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서도 잠시 여유를 가지고 가을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계절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한적한 곳을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